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제가 지금 다른 일을 하다가 우리 제 주변에 있는 우파 국민들이 아주 지금 속이 상해 있는 몇 가지 우리 정치 현실 문제에 대해서 저희 우파 국민들을 대신해서 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오늘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첫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정말 전임자인 문재인 정권에서 그도 한 몇 년 동안 정말 어지러진 제일 국정의 중요한 문제 중에 몇 년 동안 잘 유지해온 한미 관계, 안보 문제를 갖다가 아주 엉망을 만들어 놔가지고 미국하고의 관계를 정말 소원하게 만들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대북한 관계에서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이웃이면서 또 서로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협력을 해야 될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좌파 정권들이 말이에요. 그런 무슨 강제징용 문제다 뭐 그런 등등 문제를 핑계 삼아가지고 한일 관계를 나쁘게 만들어 놔가지고 정말 무슨 일이 터지면은 가정해가지고 북한하고 우리 대한민국하고 어떤 전쟁이 나오면 말이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일본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일본하고 관계도 이렇게 소원하고 또 미국하고도 여러 가지 안보 문제에서 지금 전 정권에서 이렇게 해왔다는 그렇게 하면은 정말 이게 벼락을 맞을 수 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문재인 정권에서 계속해서 그런 정책을 대외 정책을 유지했냐 보고 그러면은 이거는 많은 우리 상식 있는 국민들은 북한의 김정은이가 대남 통일 방안의 일환으로 남한에 있는 간첩들이나 어떤 그런 좌파 세력을 충동질해 해가지고 말이에요. 어떤 한미 관계를 악화시켜 가지고 평화협정이다 못해가 궁극적으로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주둔해 있는 미군들을 철수시키고 미군들이 철수가 되면은 그런 공백을 이용해서 어떤 남한을 그냥 간단히 전쟁하지 않고도 남한에 있는 간첩도를 충동질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적화 통일하라는 무서운 그런 전략이 배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서 일치 단결해서 어떤 좌파하고 대항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이제 계속됐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어쨌든 간에 한미 관계를 복원하고 또 그리고 이제 지난 3.1절 연설 통해 가지고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이제 한국과 일본이 이제 어떤 대등한 협력적인 관계에서 특히 어떤 북핵 문제에 대한 공조체제를 하자는 그런 뜻에서 어쨌든 일본에 대한 이제 그동안 문재인 정권에서 이제 지켜왔던 그런 어떤 반감 이런 거를 이제 저기하겠어요. 3.1절 연설에서 대일 정책 변화에 대한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셨고 또 더 나아가가지고 이제 소위 개인 우리 자유민주주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 개인 사유재산 문제에서도 국가라고 해서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어떤 그런 세금 징수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런 재산권 피해가 하지 않도록 그런 방향을 바로 잡겠다. 이런 말씀은 정말 역대 대통령 중 아무도 못했던 일을 대통령께서 이제 정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 여야 관계없이 윤석열 정부가 잘 되도록 이렇게 협력하면서 어떤 여야 간에 정치적으로 논쟁해야 되는데 이 좌파의 사람들은 무조건 흠집을 내가지고 윤석열 정권을 갖다가 중간에서 어쨌든 갖다가 어떤 이 주장치기 위해서 말이에요. 지금 소위 야당인 민주당도 문제지만 지금 현재 한국의 언론 뭐 KBS, MBC 뭐 할 거 없이 그냥 좌파 유튜브 방송까지 말이에요. 자꾸 이 국민들 여론을 선동하고 혼란시키고 말이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많은 우리 상식 있는 국민들이 격분해 있다는 걸 정말 대통령께서 이렇게 인식을 하셔가지고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법적인 수단을 강구해서 지금 좌파들이 그런 어떤 그런 막 무법적인 그런 그 일탈 행위를 단속하지 않으면은 정말 우리 국가의 정말 장래, 이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말이에요. 국민들은 점점 불안해하고 있다는 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지금 오늘의 가장 이제 중요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국가수사본부, 거기에 이제 제2대 이제 그 본부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그 정순신 이제 전 검사고 이제 그 변호사가 이제 일단은 최종적으로 이제 그 낙점돼 가지고 이제 그 임명을 일단 했다가 그 인사 검증을 잘못했던 이유로 해가지고 대통령이 이제 그 발령을 취소하는 그런 참 해프닝이 발생됐는데, 제가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 문제가 여기서부터 생겼던 것 같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우리 정 변호사 아들이 강원도 행성에 있는 이제 민사교라는 건 민족사관학교를 갖다가 이제 줄여서 한 말인 것 같은데, 거기 학교 다니는 재학 중에 거기 학교에 재직해 있는 소위 뭐죠? 왜 우리 어떤가요? 민노총하고 저기 전교조. 예, 전교조 출신 교사들이 그 학교 폭력위원회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 아들이 정 변호사 아들이 말이에요. 그 좌파 동아리 단체에서 자꾸 이제 그런 좌파 쪽만 하니까 이거 니들 그 빨갱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걸 한 얘기를 가지고 뭐 사람끼리 뭐 어떤 치고받고 한 어떤 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소위 말하는 학교 폭력을 해가지고 이제 힘 있는 애들이 이제 뭐 힘없는 애들 뭐 이렇게 해서 집단 폭행하고 뭐 돈 뺏고 이런 그런 소위 우리가 근절시켜야 되는 학교 폭력이 아니고, 말로 그 빨갱이라고 했다 가지고 말이야 그거를 갖다가 학교에 그 좌파 교사들이 편파적으로 이제 학교 폭력위원회를 갖다 소집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제 강제 전학이라는 그런 어떤 그런 결정을 내리니까 어떻습니까? 누가 됐든지 간에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이 그렇게 이제 억울하게 당했으면은 당연히 그 시비를 가려가지고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법원에 통해서 어떤 그런 시정을 요구하고 뭐 그건 당연한 건데, 그거를 그냥 두리뭉실하게 해가지고 그 아들이 그걸 학교 폭력을 해가지고 굉장한 무슨 큰 반사회적인 어떤 그런 행동한 것처럼 몰아붙여가지고 그거로 인해가지고 정순신 변호사도 그러니까 수사본부장에 이제 뭐 어떻게 그런 사람을 청구했느냐 해가지고 뭐 인사 검증한 사람을 뭐 처벌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전부가 그 좌파 언론들이 충동질해서 생긴 거지, 저희가 볼 때는 정순신 본부장이 잘못한 건 없다 이렇게 많은 제 개인 의견이 아니고 많은 지금 상식 있는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대통령께 이제 건의 드리는 거는 서로가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1시간이고 뭐 저 시간을 내서 정순신 그 변호사를 일대일로 면담하셔가지고 본인의 얘기를 들으시고 과연 그 사람이 국가수사본부장으로서 할 만한 예를 들어서 자격 조건을 못 갖췄다든지 어떤 자질이 모자란다든지 그러면은 당연히 뭐 인사권자로서 이렇게 그걸 예를 들어 발령을 뭐 취소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렇지 않다면은 좌파 언론에서 떠드는 걸 가지고 어떤 사실대로 규명도 안 된 상태에서 어떤 그런 정 본부장 예정자에 대해서 어떤 인사적인 불리한 그런 조치를 한다면 말이에요. 오히려 이것이 나쁜 우리가 이제 인사 관행이 돼가지고 더 이게 국가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이 상식 있는 모든 국민들의 생각이라고 저는 믿고요. 시간이 되시는 대로 정순신 본부장을 면담하셔가지고, 그리고 도대체가 지금 본부장 임명된 사람은 일도 시작도 하기 전에 아들 문제를 가지고 도대체가 그걸 발령을 취소하는 게 그게 상식이 맞는 일입니까? 그리고 도대체 아들 입장에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기 아버지가 국가수사본부장 모집하는데
지망해가지고 참 발령까지 났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 문제로 해가지고 그 가서 일도 시작도 못 한다면은 그 아들은 평생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그런 그 죄책감을 가질 텐데 이게 도대체가 이게 상식에 맞는 일입니까? 그리고 지금 그 아들은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강제 퇴학당 분리 받고서도 말이에요. 본인이 어쨌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자기 실력으로 서울대학에 들어갔다는 것만 가서도 말이에요. 본인이 어쨌든 자기 나름대로 어떤 좋은 인생에 대한 그런 꿈을 가지고 말이에요. 하는 학생 갖다 끄집어 내려가지고 또 뭐 학교 다닐 때 몇 년 지난 그런 문제를 가지고 말이에요. 뭐 왈가왈부하는 거는 이거는 우리나라 정말 언론이 자질들이 말이에요. 아주 이거 고쳐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한국 언론 이것 때문에 잘못하면은 나라가 말이에요. 경제적인 문제, 안보 문제 중요하지만은 이따오 한국 언론 무슨 유튜브까지 포함해가 자질 없는 놈들이 날마다 그걸 갖다가 끄집어 내가지고 뭐 조그만 문제만 있으면은 그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말이에요. 도대체가 이재명이가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어떤 그런 예를 들어서 어떤 법적으로 어떤 구속을 돼야 되는데 이런 문제하고 김건희 여사가 하는 문제를 같이 싸잡아가지고 맞쪽해가지고 이재명이가 구속되면은 김건희에 대해서도 이렇게 특검을 해야 한다. 이게 이치적으로 안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했다면 주가 조작에 예를 들어서 어떤 누가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습니까? 피해 본 사람들이 그걸 문제 제기를 했습니까? 그리고 도대체 주가 조작이라는 게 어디까지가 주가 조작이고 어디까지가 주식을 샀다 팔았다 때 저기 한 문제도 애든 개념 규정도 안 하고 말이에요. 그걸 갖다 무조건 그냥 몰아 때려가지고 김건희 여사를 갖다가 무슨 특검을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지금 과거에 결혼하고 나서 그동안에 부부 생활하는 뭐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라 합시다. 지금 대통령 부인이 된 사람을 갖다 자꾸 그렇게 국민들이 그냥 그걸 끌어붙여가지고 특검한다고 야당에서 그렇게 하고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이게 정상적인 지금 국민 상식에 맞는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냐고요. 도대체 그런 얘기 그따오고 말걸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말이에요. 그걸 특검 하는 지금 민주당이나 거기에 그냥 앞장서가지고 뭐 수박이요? 수박이라는 거 뭔가 했더니 수박이 이제 겉과 속이 달다고 해서 수박이다라는 모양인데 아니 민주주의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투표할 때 비밀 투표를 해야 될 경우에 비밀 투표하는 건 당연한 민주주의 원칙, 법주의 원칙인데, 국회의원들이 가서 회의 시간에 투표한 걸 가지고 그걸 또 뒤로 누가 반대를 하느냐, 색출해가지고 이게 이따오 정치가 말이에요. 아프리카에서 그런 일이 아니라는데 말이에요. 이게 대한민국의 나라가 말이에요. 지금 경제적으로 무슨 참, 이제 앞으로 이제 6.2가 되느니 뭐니 그러면서 막 사회 분위기가 이래가지고 이게 나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정말로 말이에요. 지금 저뿐만 아니고 이것 때문에 화나는 국민들이 말이에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른다고요, 지금. 도대체 경찰이나 검찰이 그거 앞장서가지고 저기 하는 거 언론인들 말이에요. 잡아다가 하여튼 조사시켜가지고 그리고 민족사관학교 거기에 대해서도 말이에요. 학교 학생들 지금 사춘기에 예민한 중고등학교 교육시키는 그런 기관에서 말이에요. 좌파 빨갱이라 했다고 그걸 갖다가 강제 무슨 전학을 하고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그런 일이 그게 정상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까? 소위 교사라는 사람들이, 전교 출신 교사라는 사람들이 학교를 갔다가 학생들을 그런 식으로 좌파 교육시킨 그거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지 왜 정순신 씨 아들 가지고 말이에요. 그렇게 피해자인데 그 사람 일을 가지고 정순신 씨 아들 문제 가지고 정순신 본부장까지 저기 한다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대한민국의 예를 들어 중요한 검찰총장 거기 국가수사본부장 전부 이게 대통령을 보좌하는 정말 오른팔 왼팔들인데 말이에요. 몇 놈들이 떠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발령난 사람 또 낙마시키고 말이야.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 오늘 정말 할 수 없이 방송했는데 이 듣는 지금 아는 국민들이 말이야.
상식으로 판단하셔가지고 그따위 짓 하는 놈들 말이야고, 방송인이 뭐니 나와가지고 저가는 놈들 말이에요. 가가지고 뭐, 뭘 정말 똥바가지 갖다가 저기든지 해가지고 이따위 짓 못하게 하자면은 나라가 이거 정말 뭐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큰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